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 모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올해 6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에 나섰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영내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7일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러시아 극동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면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방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시급성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야기한다면 군사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ble to and we'll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for an appropriate response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f it makes sense as they continue to conduct these launches and continue to provoke insecurity and instability on the peninsula.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속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처로 한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양자 훈련을 거론하며 매우 신속하게 통합돼 진행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이것은 훌륭한 동맹 관리와 다른 나라 군대 능력에 대한 사전 지식, 군사 능력에 대한 익숙함 등 우리가 동맹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작전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지난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실시한 이딴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올해 들어 북한이 실시한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이번 행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을 또 지난해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기반으로 모든 범위에 걸친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부결시킨 데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에 상정된 새 대북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총회 본회의가 소집됩니다. 압둘라 사이드 유엔 총회 의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유엔 본부에서 총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히고 지난 26일 열린 안보리 제9048차 회의에서 두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본회의 소집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업무일 기준 열흘 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원국 간 토론을 개최하도록 결정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달 26일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 결의에 따른 유엔 총회 본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중 미러 갈등이 악화하면서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또다시 보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고 북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지정을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북한에게 추가 도발에 대한 청신호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새로운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에도 거부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인지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대량 살상무기 목록을 형식적으로나마 제재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과 해상 운송에 대한 제재 강화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이버 제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re is still room to further target North Korea's illicit revenue streams, foreign bank accounts. I think we have to consider expanding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in China and Russia. Biden administration has a mandate and powerful tool to crack down further on North Korea's financial networks.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go back to having full-scale exercises like we did up until 2018. I think we could increase the types of operations that we would use for extended deterrence. That means, bringing strategic air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B-52s and B-2 bombers, deploying them in and out of the peninsula, flying missions in the areas near North Korea. 벡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 유입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의 국적자 3개 기관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 등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 국적자 정용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동유럽 벨라루스에 거주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계열사 고려항공무역회사는 지난 4월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로켓 공업부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이어 러시아 금융기관인 극동은행은 고려항공과 기타 북한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한 혐의로, 스푸트니크 은행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러시아 위성 서비스 사용 지불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한 제재 강화법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토원비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국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 소유의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차단되고 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제재했으며 3월 11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또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고조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독자적인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정성윤 연구위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적시전개와 연합훈련 확대 합의는 억제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이런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북핵 위협을 고려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억제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제력의 강화와 미국의 추가 확장 억제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미사일 방어와 공군력 증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과 킬체인 능력 강화를 비롯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